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드디어 수능 100이라는 숫자가 깨졌습니다. 이제 수능을 채 100일도 남겨두지 않게 되었는데요.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위치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9월 모평에 대비해서 과목별 전략을 세워서 단원별로 부족한 개념은 없는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올해는 변별력이 높은 문제 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파트가 어렵게 출제되는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변별력 최상 문항 대비 여전히 필요합니다. 킬러 문항 배제에도 기존의 킬러 문항 역할을 하는 변별력 높은 문항이 매우 광범위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을 노린 자연계 최상위권의 대거 합류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위 N수생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의 출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목별 수능 D-100 대비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기존 독서 관련 문항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 문학 파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EBS 연계 체감도가 높아진 점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수학은 중상 난이도 문항의 증가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1등급, 2등급 상위권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모의고사에서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집중 학습이 필요합니다. 영어는 최근에 심상치 않은 영어 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인 빈칸,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등을 집중적으로 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고난도 문항 대비와 약점 유형 공략도 필요하겠죠? 6평이 워낙 난리 부르스를 하는 바람에 수능 포기하는 애들이 많이 늘었죠, 실제로. 의욕을 잃어버렸나요? 그렇죠. 안 된다. 완전히 조기 진압을 당해서 자체 검열을 통해 그냥 수시로 폭주하는 경향성이 더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올해 재수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유가 뭐냐면 작년 고3이 워낙 작았어요. 그러니까 역대 고3 중에 작년이 제일 작았기 때문에 뭐 해봐야 별로 영향력 크지 않다. 물론 이제 의대생들이 이번에 파업 사태로 인해 노는 김에 한 번 더 본다는데 그런다고 수능을 잘 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3등급 아이가 재수 반수하면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어차피 1등급 받아서 의대 갔는데 또 최상위 해봤자 안에서 더 올라가기 거기서는 때문에. 사실은 실력의 영역보다는 당일의 운이라든가 과목별 난이도 이런 외부적 요소의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수생 걱정 너무 생각보다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재수생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평가원이 아예 수능 고3들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다 넉놓고 그래도 공부하기 싫잖아요. 아무리 고3이어도. 근데 우는데 뺨 때려준 꼴로 6평을 그따위로 내놨으니 이 기회에 안 해야지 이러고 그냥 이미 다 지나간 학생부만 붙들고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제가 라이브도 해보고 뭘 해보면. 근데 이제 9평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9월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 안 남았죠, 이제. 9평은 어떻게 나올까요? 조금 눈치 보면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무지하게 쉽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생각 없는 어른들이 6평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했다가 쫄았을 거 아니야. 사탕 하나 딱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쫄았겠죠, 평가원이. 그래서 또 이번엔 또 제가 보기엔 안 봐도 비디오인데 만점이 속출하고 변별력 문제 반대로 있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이 이제
11월 실제 수능 가면은 뭐 한 그 중간 정도 난이도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모든 예측을 빗나가는 게 우리 평가원의 능력이라 뭐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일단 9월은 제가 안 봐도 너무나 쉽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11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채널이 9월 평가인데 9월이 너무 쉽게 나오면 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요, 아닌가요? 그런 걸 점검하면 안 되죠. 평가원을 믿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막판에도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인 지상에서 도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 파도가 2m 치는 배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상태니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런 게 이제 평가원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작년에 그 킬러 문항 사태 이후로 하는 짓을 보면 뭐 어처구니가 없죠. 특히 저 영어 출제진들은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회라도 개입을 해야지 도대체 이걸 문제라고 내고 앉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실제로 끝까지 수능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수능이 상대평가지만 결국은 내 문제거든요.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추냐, 내가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출을 분석해서 한 개라도 더 맞추게 되면은 그게 성적을 결정하고 등수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까지 노리는 친구들보다도 오히려 수시에서 최저 때문에 필요로 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의대 가는 친구들은 어차피 1등급이 적어도 하나, 두 개, 뭐 3개 이상 있어야 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 수시 준비랑 정시 준비가 차이가 없죠. 어차피 3합사 이상의 최저를 맞춰야 돼. 그럼 전 과목을 다 해야 되는 거고. 뭐 요즘 뭐 일부가 사탐 런을 해가지고 3합 5나 3합 6짜리를 노린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뽑는 인원도 작은 거니까 어차피 의대는 뭐 정시 수시 같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 중에 보면은 고려대 그 학업우수 전형이 4합 8이죠. 그러니까 4합인 게 가장 폭력적인 최저죠. 왜냐하면 4개 중에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 이제 고려대가 유일하게 4합, 의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4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3합 6, 3합 7, 요 정도가 3합짜리들이 그 다음으로 빡신 거고 2합으로 내려가면 이제 2개만 하면 되잖아. 좀 부담이 줄겠네. 2합인데 2합 중에도 탐구를 하나만 반영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 꿀이죠, 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로 한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100일 동안은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을 했으면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 뭐냐, 그리고 받아야 될 성적이 어디냐에 따라. 예를 들면 뭐 2합 5인 대학을 목표로 해서 최저를 준비하는데 굳이 1등급은 킬러 문제를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 얘기했지만 무슨 킬러 문제, 배제 이런 거랑 상관없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2합 보면은 2, 3이면 되잖아. 거기다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받기는 어렵지만 2등급 받는 건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를 2등급 받고 나머지 하나를 3등급 받는 구조면 그것도 탐구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공부할 내용과 범위가 확 줄어들잖아. 그리고 받아야 될 게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나의 시간을 철저하게 운영해서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솔직히 수능 최저 일부를 맞추는데 뭐 재수생이 많냐, 반수생이 많냐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아요. 결론은 아무리 시험이 뭐 재수생이 많이 들어온다고 쳐도 현역보다 많을 리는 없어. 그리고 작년 고3이 최근 고3 중에 가장 작았어요. 가장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렇게 너무 크게 염두에지. 결론은 내 문제야.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과목에 확실히 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과목별로 뭐 공부를 어떻게 하라 이런 거가 여기 나오긴 했는데
이제 고3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는 안 해서 그렇지. 아는 거하고 그걸 내가 매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비법이 있냐 전략이 있냐 이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30년치 이상의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평가원이 요즘 하고 있는 출제 유형,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 EBS 50% 연계. 특히 뭐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뭘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도 분명해. 결론은 그거를 하루하루 실행하고 본인이 점검해가는 거기가 초점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여기 제일 우려되는 거는 6평의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서 뭐 멘탈이 붕괴되거나 그다음에 거의 막 손 놓고 있는 친구들, 나는 뭐 수능 최저 다 필요 없고 어떻게든 이걸로 일단 끝내고 볼래, 이렇게 거의 지금 멘붕 상태에 가 있는 친구들. 올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연대도 교과 전형에 최저를 부활했고 한양대도 부활했고 이제 수능 최저가 없이는 도저히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순서하고 수능 순서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내신 위주로 공부한 친구도 있고 수능에 올인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불일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내신만 좋았는데 수능이 너무 나쁜 경우는 이제 연대, 그나마 연대 내보고 한양대가 구제해주는 구조가 꽤 많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작년 선배들은 적어도 한양대를 갔었는데 갔다면? 나는 그 밑에 다 최저가 있어요. 서성한 다 연대 고대 최저 있지, 서성한 다 있지, 중앙대, 경희대 다 있지. 이거 없는 데를 찾다 보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적어도 2합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중에 노려볼 만한 거. 이게 홍대 같은 경우가 3합 8이거든요. 마음이 조금. 그러니까 거기는 내신이 좀 컷이 나쁘잖아, 안 좋아. 우리가 그리고 지난번에 봤듯이 동국대 같은 경우는 물론 10개밖에 반영을 안 해주니까 이게 그럼 누가 손해야? 전 과목이 1등급 근처에 있었던 친구와 반은 1등급 근처고 반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나쁜 거를 빼주면 둘이 같아져요. 결국은 내신에만 몰빵하고 수능 최저 신경도 안 쓰고 입시 구조도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막판에 손해를 그냥 그 정도까지 내가 당하게 될 줄 모르는 손해를 겪는 사례도 속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100일이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보통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내신 대비도 한 달 내지는 6주 하잖아. 100일이면 지금 얼마나 남은 거야? 내신 대비 한 3번 볼.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3들이 익숙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연속해서 3번 한다. 그 각오로 100일을 좀 보내면 되지 않을까. 100일주 먹지 말고 수능 날 기쁨의 술을 한잔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